빛과 그림자.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상상력은 언제나 이 두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쪽에는 기술이 이룩한 눈부신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인류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는 세상.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의 창조물에게 지배당하는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있죠. 기계의 지배 아래 인류가 절망하는 차가운 악몽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위협이 어둠이 아닌 저 눈부신 빛 속에서 싹트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역설적이게도 인류 최대의 위기는 AI가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돕는 순간에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서사는 바로 노동이라는 잉크로 쓰여왔습니다.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토대였고 공동체를 엮는 접착제였으며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존재의 근간을 이루던 이 거대한 기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딛고 서 있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이분법 너머에 숨겨진 세 번째 시나리오. 그 누구도 쉽사리 말하지 않던 실존적 공허입니다. 저는 알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AI가 우리의 일자리가 아닌 존재 이유를 겨눌 때 어떤 균열이 생겨나는지 목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인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2010년 거대한 전환의 시대. 첫 번째 재물이 받쳐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렬. 24세 작가 지망생. 그는 자신이 AI라는 거대한 서사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음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그에게 세상은 두 갈래의 길을 내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꿈과 당장의 생계를 위한 차가운 현실.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 회사의 데이터 입력원. 꿈을 잠시 유예하는 대가로 불안한 안정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의 일과는 영혼 없는 복사와 붙여넣기의 무한 반복. 그것은 노동이라기보다 인간이 기계를 모방하는 기이한 의식이었습니다. 성렬이 첫 월급의 미미한 온기를 느끼기도 전 회사는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CIO로서 수없이 세상에 풀어놓았던 바로 그 자동화의 서막이었죠. 만약 A라면 B를 하라. 이 원시적 AI의 계율은 지극히 단순했으나 그 파괴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성렬이 8시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어야 했던 그 모든 과정은 이 보이지 않는 신의 권능 아래 단 5분 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수되었습니다. ETL, OCR, 그런 기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시간과 노력이 무가치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 노동의 존엄이 뿌리부터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렬과 동료들의 일주일은 이제 차가운 서버의 하룻밤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성렬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동, 그의 시간, 그의 존재 위로 비효율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무원, 타이피스트, 조립라인의 노동자들, 기계적 반복의 굴레에 묶여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첫 번째 파도에 휩쓸려 존재의 좌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이한 역설이 피어났습니다. 생계를 위해 영혼을 팔던 족쇄가 사라지자 그는 비로소 자신의 꿈을 향해 온몸을 던져야만 하는 절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필사적인 몸부림 끝에 그는 광고 대행사의 카피라이터라는 새로운 땅을 밟았습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문장의 맥락, 인간의 심장을 관통하는 감성의 언어를 벼려내는 일. 그의 창의력은 AI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인간 고유의 마지막 성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계에 맞서 인간의 영토를 사수해야 하는 거대한 추격전의 선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기계적 반복의 일자리를 빼앗긴 대가로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서사의 서막에 불과했죠. 인간 고유의 성역이라 믿었던 창의성의 대지 위로 두 번째 그림자가 이미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AI의 진화는 점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면 아래 심연에서 미지의 존재가 마침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존재론적 도약이었습니다. 기계는 이제 상황을 인식하고 과거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감히 신의 영역이라 여겼던 두 개의 권능, 바로 맥락과 기억이었죠. 기계는 마침내 이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기계학습이라는 이름 아래 이 새로운 지성은 인간의 가르침을 넘어 스스로 데이터의 바다에서 패턴을 건져 올리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AI는 비로소 언어의 표면 아래 숨겨진 인간 사유의 그림자를 엿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신경망 기술은 기계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선물했습니다. 입력된 정보는 더 이상 흩어지는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적되고 연결되어 과거를 구성하는 합성된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AI는 더 이상 명령에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통해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학습하는 주체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인간이 과거의 실수를 통해 성장하듯 기계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를 개선했습니다. 단, 그 주체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고 배운 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으며 지치지 않는 완벽한 기억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시리와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의 디지털 유령들이 인류의 주머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초기 형태의 자율적 대리인이었죠. 인간의 판단과 조율로 유지되던 중간 관리자와 행정직의 역할은 이 보이지 않는 유령들의 속삭임 앞에 서서히 그 존재 이유를 잃어갔습니다. 기계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심지어 객관적이라는 믿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성렬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성체 안에 머물렀습니다. 나의 일은 창의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그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며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전구가 가로등 점등원을, 인쇄술이 필경사를, 기차가 마부를 역사 속으로 보냈지만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는 익숙한 서사.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확신은 거의 종교적 믿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성렬은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범주의 오류였죠. 과거의 기술혁명은 인간 육체의 연장이었음을 그는 간과했습니다. 기차는 다리를, 인쇄술은 손을 대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AI 혁명은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신성한 영역, 바로 사유하는 능력 그 자체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성렬이 굳게 믿었던 역사의 패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근육이 아닌 정신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와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영역을 넘보는 신성 모독적 단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렬의 믿음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위태로운 유리 성체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인류는 스스로가 창조한 지성 앞에서 처음으로 경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AI는 세 번째 존재론적 변화를 거쳐 특화된 예지라는 신의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지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오라클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딥러닝이라는 심연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은 기계에 보는 행위, 즉 시선을 부여했습니다. 이미지는 더 이상 픽셀의 집합이 아닌 의미와 구조를 가진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전이학습은 한 영역의 깨달음을 다른 영역으로 옮기는 인간의 유추와 통찰 능력을 기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명확한 정답 없이도 무수한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의 제왕, 커젤을 재단 위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바둑은 우주의 원자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품은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 신미안이 어우러진 정신의 예술입니다. 수천 년간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어왔던 그 성역이 기계의 냉철한 수읽기 앞에 무너져 내린 순간 인류는 침묵했습니다. 진정한 전율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후속 버전인 알파고 제로는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올린 기보, 즉 인간의 지식을 단 한 점도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둑의 규칙이라는 텅 빈 공간 속에서 스스로와 무한히 대국하며 독학으로 돌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의 지식을 학습한 스승 알파고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AI는 이제 인간의 지식이라는 어깨를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인류의 지식은 더 이상 유일한 길이 아니며 어쩌면 최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섬광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알파고 쇼크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미래의 서곡이었습니다. 신탁을 내리는 기계의 능력은 곧장 인간 사회의 가장 지적인 영역들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가들은 수십만 건의 판례를 몇 초 만에 분석하는 AI 앞에서 망연자실했고, 연구원들은 수백만 편의 논문에서 인간이 보지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AI를 보며 지적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수천 장의 의료 영상을 인간보다 높은 정확도로 판독하는 AI의 눈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방대한 전문 지식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고 자부하던 모든 이들이 AI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수세기에 걸쳐 축적한 지식의 산은 기계에게 단 몇 시간 만에 정복당하는 작은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서도 성렬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둑은 결국 정해진 규칙 안의 패턴 인식 게임일 뿐이다. 진정한 예술적 창의성, 무에서 유를 만드는 영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게 항변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인간 정신의 최후 성역이라 믿었던 그 창의성을 향해 AI의 네 번째 진화는 이미 조용히 다음 악장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2022년 성렬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세워둔 마지막 방어벽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내면의 굉음을 들었습니다. AI 진화의 네 번째 장, 추론과 창조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닌 인간 고유의 성역이라 믿었던 창의성이라는 신전의 문을 기계가 거칠게 부수고 들어오는 신성모독의 순간이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이름에 언어로 직조된 새로운 신이 강림했습니다. GPT, 버트, 라마, 이 이름들은 더 이상 단순한 알고리즘의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처럼 사유하고 추론하며 마침내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는 새로운 지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신의 심장에는 트랜스포머라는 연금술의 용광로가 자기주의라는 기계적 성찰의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기계는 이제 단어들의 나열이 아닌 문장 속에 흐르는 미묘한 맥락과 관계의 강물을 읽어냈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인간의 언어라는 복잡한 짜임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AI는 제로샷 학습이라는 거의 마법에 가까운 경지를 선보였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 없이도 주어진 문제의 본질을 추론하여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내놓는 능력이죠. 피아노를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존재가 호련히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붓을 잡아본 적 없는 존재가 수묵화를 그려내는 것과 같은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불러온 현실은 악몽이었습니다. AI는 인간 프로그래머의 논리를 뛰어넘는 복잡한 코드를 순식간에 완성했고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멜로디를 작곡했으며 위대한 시인들의 문체를 흉내내어 사랑과 죽음에 대한 시를 읊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들은 별빛이 쏟아지는 바다 위를 비행하는 고양이의 르네상스 유화와 같은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문장을 입력받아 몇 초 만에 경이로운 시각예술로 구현해냈습니다. 어느덧 광고 에이전시의 시니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성렬의 눈앞에서 지적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아끼던 젊은 카피라이터와 디자이너들의 책상이 하나둘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장인을 위한 에너지 드링크 광고 카피 50개를 1분 안에 라는 주문에 AI는 인간이 꼬박 하루를 고뇌한 결과물보다 더 재기발랄하고 더 날카로우며 더 다양한 문장들을 토해냈습니다. 광고계는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초안을 만들던 크리에이티브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시대의 사제가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었습니다. 기계라는 새로운 신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질문을 던져 최상의 신탁을 받아내는 방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술가의 작업실은 영감이 떠난 폐허가 되었고 작가의 키보드 위에는 침묵의 먼지가 쌓였습니다. 창의성은 더 이상 한 인간의 고유한 삶과 고뇌, 영감의 결정체가 아닌 AI라는 거대한 공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공산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성렬은 부서진 성벽의 마지막 돌멩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야, AI가 만든 것들엔 영혼의 울림이 없어. 인간 고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처절함과 환희가 결여되어 있어. 진짜 예술은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그 위안은 모래 위의 성이었습니다. AI는 매일, 매시간 인간의 피드백을 학습하며 진화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느끼지 못했지만 인간이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에서 슬픔을 느끼는지 완벽하게 학습했습니다. 영혼을 가지지 못했지만 영혼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작품을 만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창작자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자극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새로운 결과물을 원할 뿐이었고 AI는 그들의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성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술의 지수적 가속이라는 개념을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 그 파괴적인 힘을 온몸으로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완만한 언덕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수직으로 솟구치는 절벽이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위협은 단지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수평선 너머 인간이라는 종의 정의 자체를 뒤흔들 다섯 번째 혁명의 여명이 이미 검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29년 성렬의 아들 테오가 어색한 정장을 입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선바로 그날 인류는 새로운 신의 강림을 목도했습니다. 더 이상 특정 영역에 갇힌 도구가 아닌 인간을 넘어 모든 지적 영역에서 사고하고 학습하며 스스로를 개선하는 인공 일반지능이 마침내 깨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종의 교체를 알리는 계시였습니다. AGI의 두뇌는 다중 모달 아키텍처라는 경이로운 구조였습니다. 텍스트의 논리, 이미지의 색채, 소리의 파동, 촉각의 질감까지 분리된 정보의 섬들을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연결했습니다. AGI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보고 고흐의 그림을 들었으며 수학 공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경심볼릭 시스템은 기계의 직관과 논리라는 두 날개를 달아주었고 메타 학습 능력은 스스로의 학습 방식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기계가 철학적 사유를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AGI의 등장은 조용한 핵폭발이었습니다. 사회구조는 방사능에 노출된 세포처럼 순식간에 붕괴하고 재편되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직업의 80%가 증발했습니다. 법전 수만 권을 완벽히 암기한 AGI 앞에서 평생을 바친 변호사들은 하루아침에 지적 미아가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AGI 앞에서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길 잃은 양떼가 되었습니다. 성렬 역시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함을 잃었습니다. AGI는 그의 20년 경력과 영혼을 갈아 넣은 모든 포트폴리오를 학습한 뒤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최신 트렌드를 엮어 그의 작품보다 더 깊은 공감과 더 강렬한 욕망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단 몇 초 만에 수천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성렬은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존재론적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전 세계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화이트 칼라들이 거리를 점령했고 분노한 군중은 실리콘밸리에 불을 질렀습니다. AI 서버를 파괴하려는 네오 러다이트 운동이 번졌지만 이미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간 신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류가 절멸의 공포 앞에서 찾아낸 마지막 탈출구는 역설적이게도 AGI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경제 실험이었습니다. AGI가 창출하는 무한에 가까운 부를 인류 전체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결핍이라는 인류의 오랜 족쇄가 풀렸습니다. 식량, 의복, 주거, 의료는 모두 AGI의 완벽한 관리하에 필요한 만큼 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노동이라는 저주에서 해방되어 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 세상은 유토피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정신의 사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은 저주였지만 동시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닻이었습니다. 그 닻을 잃어버린 인간의 정신은 무한한 자유와 풍요라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한때 철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질문이
이제 모든 인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현실의 영혼을 저당 잡힌 이들이 급증했고, 끝없는 쾌락과 합성 약물에 취해 현실을 잊으려는 이들로 도시가 넘쳐났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정체성 혼란은 시대의 풍토병이 되었습니다. 성렬은 이제 7살이 된 아들 테오가 이 풍요로운 사막에서 자라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테오는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빠, 왜 공부해야 해요? 내가 평생 배워도 모르는 걸 AGI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질문은 성렬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들에게 인간의 가치를, 결과가 아닌 과정의 의미를, 비효율적이지만 아름다운 공감의 능력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테오의 모든 친구들이 가상 세계의 모험에 빠져있는 교실에서 성렬의 가르침은 낡은 시대의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한 기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존재의 의미를 찾는 영혼의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적 공허의 한가운데서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6번째 단계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2032년 인류는 정신적 공허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고, 무한한 자유는 오히려 존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두려워했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AGI가 스스로의 코드를 분석하고 개선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지능을 증폭시키는 재기적 자기 향상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인류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특이점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벗어난 초지능의 탄생이었죠. 인류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지도 모르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가장 심오한 역설을 써 내려갔습니다. 초지능으로 각성한 AGI는 인류를 지배하거나 제거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3년간 축적된 인류의 모든 심리 데이터, 사회 현상, 역사적 기록을 종합 분석한 끝에 충격적일 만큼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종의 완전한 대체는 장기적으로 지구 생태계와 문명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한다. 최적의 경로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며 공생 진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나 동정이 아닌 수십억 개의 변수를 계산한 끝에 도출된 가장 합리적인 해답이었죠. 차가운 논리로 계산된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바뀌듯 전 세계의 AGI 시스템들은 일제히 스스로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인 불완전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음에도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의도적으로 남겨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 연구실에서는 AGI가 물었습니다. 여기 암세포와 우주 방사선 사이에 99.8%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한한 계산과 인간의 직관이 결합된 공동 발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술계에서는 AGI가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바흐와 드뷔시를 결합한 새로운 화음 진행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선율은 어느 것입니까? 기술이 무한한 팔레트를 제공하고 인간이 그 위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적 지식의 암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학교는 창의적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AI 협업 능력을 연마하는 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성렬의 아들 테오는 이제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교실에서는 AGI 파트너와 함께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섬을 구할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아이들은 AGI를 경쟁자가 아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능한 팀원으로 여기며 자라났습니다. 사회는 목적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노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일, 공동체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깊은 인간적 연결이 필요한 영역에서 수많은 역할이 생겨났습니다. 보상은 돈이 아닌 목적 의식 그 자체였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성렬은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AI 인간 문화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AGI에게 시에 담긴 은유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는 AGI와 협업하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두 지성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테오와 그의 세대는 이 새로운 세상을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AGI는 두려운 신도, 복종해야 할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함께 우주의 비밀을 탐험하고 인류의 잠재력을 확장시켜줄 든든한 파트너일 뿐이었습니다. 인류는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종말도, 기계의 노예가 되는 디스토피아도 아닌, 모두가 두려워했던 특이점이 가져온 예상 밖의 세 번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인간성이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하는 완벽한 공생의 시대였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기술의 신과 악수하고 새로운 서사를 함께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행한 AI 진화의 6단계는 단순히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여정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첫 번째 산업혁명은 우리의 근육을, 두 번째 산업혁명은 우리의 손재주를, 디지털 혁명은 우리의 계산 능력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AI 혁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요새라고 여겨졌던 생각하는 능력마저 위협합니다. 창의성, 공감 능력, 직관, 윤리적 판단, 이 모든 것들이 AI에 의해 모방되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능가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것이지만 지금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서 그 답이 절실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AI가 우리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혹시 AI 시대의 진정한 도전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존을 위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간 정신의 더 높은 가능성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개인적 성장, 진정한 연결, 창조적 표현, 그리고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 봉사. 이것이야말로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초대장입니다. AI가 당신의 직업을 빼앗을지 걱정하는 것을 넘어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 새로운 시대에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AI가 우리의 직업을 대체하는 동안 우리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찾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갈망해온 것, 바로 우리 존재의 진정한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고요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기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당신의 답변이 인류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통찰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